안녕하세요.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업계에서 쓰고 있던 기술인데 경쟁사가 특허를 등록하였다 라고 인식하던 경우는 없으셨나요?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미 쓰고 있는 기술은 특허법상 특허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특허권은요, 신규하고 진보한 기술이 특허가 되면 특허에서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실시하게 되면 민사상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시무시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자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유는 세상에 없던 신규한 기술을 특허 문헌이라는 것으로 공개한 사람인 특허권자에게 공개의 대가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하지 않은 것은 특허로 등록시켜주지 않는 것이 특허법의 대원칙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법상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되는데요. 신규하지 못한 발명은 특허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규성이라는 요건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출원된 발명이 국내든 국외든 공지되어 있었거나 국내든 국외든 공연이 실시되어 있었거나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었거나 인터넷과 같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 특허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특허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출원 발명의 신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출원 시보다 앞선 시간이라는 입증의 문제 때문에 주로 찾아보는 문헌이 전산으로 내용과 공지 시점이 쉽게 확인 가능한 선행 특허 문헌을 가지고 특허 발명의 신규성 여부를 따지게 되고요. 그 외에 게재일이 명확한 논문이라거나 보도일자가 명확한 미디어, 그리고 게시일자가 명확한 블로그 등으로 보통 신규성 여부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청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출원 시 이전에 공지된 것인지 공연 실시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업계에서 다 사용하는 것인데 경쟁사가 특허를 받았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허법은 무효심판이라고 하는 사후적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원 전에 공지된 사실에 대해서 심사관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까지 현실적으로 전지전능하게 실시간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원 발명의 출원 전에 공개된 시간의 기준은 출원한 날짜보다 빠른 공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 발명보다도 단 1초라도 빨리 공개되면 출원 발명을 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출원 전에 공개된 문헌 종류 역시 문헌이 종이 문서인지 디지털 문서인지 문서의 종류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대 이집트 벽화에 담긴 내용이라거나 이스라엘 동굴에서 발견된 양피지에 적힌 문구라 하더라도 출원 발명을 거절할 수 있는 자료로 삼을 수 있고요. 공개 문헌에 기재된 내용의 언어 역시도 국어, 영어 등 주요 언어만을 요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라틴어, 아랍어, 히브리어 등 그 어떤 언어로 기재된 것이라도 출원 발명의 신규성을 거절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청과 특허청 심사관은 삼라만상의 모든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바로 다 뽑을 수 있다면 부실심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산으로 게시 시점을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출원 발명의 인용 참증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실심사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특허 실무를 많이 접하면서
다 쓰는 기술인데 경쟁사가 특허로 등록해버렸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치매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해보면 기업 관계자분들이 인식하는 사실과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다 쓰는 특허라고 말하시는 특허의 권리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에서 인식하는 것과 같이 다 쓰는 기술 그대로 등록되지 않고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쓰는 기술이라고 했던 그 특허의 출원일을 보면 생각보다 업계에서 널리 쓰인 시점보다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앞서서 출원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다시 말해 특허가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 보면 현재에서는 이미 다 쓰는 기술인데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그 당시에는 다 쓰는 기술이 아닌데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된 경우가 허다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다 쓰고 있는 기술인데 특허가 된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그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과 경쟁하는 상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럴 때에는 치매 감정과 함께 해당 특허를 부여시킬 수는 없는지, 아니면 특허권 핵비 설계를 하는 방법과 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세부 컨설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가성비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술의 고저, 다시 말해서 진부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으로 특허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됩니다. 경쟁사가 다 쓰는 기술을 특허로 받았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연락 주시고요. 이런 것도 특허가 될까 궁금하신 분, 그리고 경쟁사의 특허 침해 감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잘만 활용하시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돈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특허 등록도 잘 하시고 관리도 잘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 이길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특허 대통령 조석현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